새벽 공기가 아직 식기도 전에 인터넷은 이미 불길을 삼킨 듯 번쩍였다. 누가 먼저 성냥을 그었는지조차 흐릿한데도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박나래와 관련된 충격 명단이 공개됐다는 문장 하나가 화면 위를 지나가는 순간 사람들의 손가락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스크롤을 미친 속도로 내렸다. 확인도, 교차 검증도, 맥락도 그 사이에서 증발했다. 대신 남은 건 한 단어였다. 충격. 그리고 그 충격이라는 단어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사실을 설명하기보다 감정을 먼저 지배한다는 점이었다. 명단이라는 말은 원래 기록의 형태를 띈다.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게스트 목록일 수도 있고 협업 프로젝트의 크레딧일 수도 있다.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공적인 정보라면 충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충격을 붙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협업의 사실이 아니라 협업이라는 단어 뒤에 붙는 어두운 뉘앙스였기 때문이다. 함께 방송했다가 아니라 함께 놀았다. 단골이었다. 규칙을 알고 있었다 같은 문장이 떠돌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측이 되어 사람을 겨누는 창이 됐다. 그리고 그 창에 가장 잔인하게 붙는 리본이 있다. 침묵은 인정이라는 프레임. 이 프레임은 무서울 만큼 단순하고 그래서 더 잘 퍼진다. 누군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한다. 봐, 부정도 못하잖아. 하지만 침묵은 때로 법적 대응 준비일 수도 있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루머에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그 섬세한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폭풍은 기다림을 싫어한다. 폭풍은 결론을 좋아한다. 그래서 침묵은 곧바로 낙인이 된다. 낙인은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빼앗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증명해도 믿지 않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 증거를 만들지 않는다. 인터넷은 조각을 붙인다. 캡처 이미지, 잘린 영상, 익명의 지인 피셜, 제목만 남은 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댓글. 이 조각들은 사실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결론을 향해 가는 퍼즐이 된다. 결론이 먼저 있고 퍼즐은 결론에 맞춰 끼워진다. 그래서 원본이 불명확해도 상관없다. 맥락이 사라져도 상관없다. 한 문장만 자극적이면 된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클릭하는 게 아니라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 공유한다. 안전하지 않은 정보일수록 더 잘 퍼지는 이유는 그것이 공포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하다. 바이러스처럼 혹은 도미노처럼. 아니, 도미노보다 더 무섭다. 도미노는 넘어지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루머는 방향이 없다. 튀고, 번지고, 되돌아오고 다시 더 큰 불씨를 붙인다. 그렇게 불씨가 커지던 순간 믿기 어려운 이름 하나가 온라인을 갈랐다. 트로트 가수 김용빈도 연루된 것일까? 이 질문 하나가 댓글창을 둘로 찢었다. 한쪽은 절대 아닐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쪽은 어딘가에 명단이 있다더라며 출처 없는 캡처를 흔들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금 떠도는 명단과 캡처 중 상당수는 원본이 불명확하고 맥락이 잘린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이름이 어디엔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엇에 동의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과정을 생략한다. 생략이 빠를수록, 자극이 클수록 조회수는 오른다. 그리고 조회수가 오르는 동안 당사자의 삶은 내려앉는다. 트로트의 세계는 특히 이낙인에 취약하다. 트로트는 단지 음악 장르가 아니라 신뢰의 문화다. 무대 위의 이미지와 무대 밖의 태도를 한 덩어리로 믿어주는 팬덤의 정서가 있고 그 믿음은 때로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된다. 그래서 이름이 억울하게 휩쓸리는 순간 팬들은 더 빨리 움직인다. 출처가 어디냐? 근거를 가져와라. 가수는 죄가 없다. 동시에 팬들 마음속에는 숨은 균열도 생긴다. 믿고 싶지만
폭풍이 너무 거세면 한켠이 흔들린다. 바로 그 흔들림을 노리는 것이 루머의 잔인함이다. 확정된 증거가 없어도 된다. 애매한 분위기, 그럴듯한 말투, 반복되는 노출만으로도 사람의 신뢰는 조금씩 깎인다. 그리고 깎인 신뢰는 어느 순간 무너진다.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모든 잔혹함의 결론처럼 굴러간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질문을 던지는 것과 사실로 박아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질문은 확인을 요구한다. 단정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다. 특히 특정 공간, 특정 규칙, 부적절한 행동 같은 표현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낙인이 된다. 그 낙인은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따라다닌다. 방송에서 노래를 더 잘 불러도, 콘서트에서 더 크게 울려도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 전에 먼저 루머를 떠올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공포 프레임의 무서움이다. 진실을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 판결이 끝나버린다. 그래서 폭풍 한복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센 추측이 아니라 더 차가운 구분이다. 방송에서의 연출과 실제 생활, 협업과 사적 친분, 회식과 단골, 농담과 현실.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어떤 연예인은 예능에서 던진 한마디 농담이 몇 년 뒤 소름이라는 자막으로 돌아와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다. 어떤 연예인은 단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이름이 끌려 나온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끌려 나온 이름을 이용해 또 다른 클릭을 만든다. 이 공포의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폭풍 속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면 불은 더 커진다. 소속사가 드디어 입장을 밝혔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기다렸다는 듯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온라인에 떠도는 입장문 캡처는 실제 공식 채널에서 배포된 것인지, 누군가 요약한 것인지, 편집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공식 입장은 보통 보도자료 배포 경로, 언론사의 확인 기사, 공식 SNS 공지 등으로 검증된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는 그 검증 과정이 생략된다. 봤다, 돌아다닌다, 누가 올렸다. 이 말들이 사실을 대체한다. 그리고 대체된 사실 위에 또 다른 단정이 쌓인다.